안녕하십니까. 가이타르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취향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12월 19일자 순서는요.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지금 시장 어디까지 보고 대응해야 하나 이런 구간을 국내 선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지금 이 구간 실수하면 크게 흔들린다. 지금 21선이 이제 붕괴가 됐는데요. 이 구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퀄리 옵션 만기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어 있어요. 아마 내일 이벤트에 따라서 최대 최저를 선두 세력들이 이제 크게 확대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층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1월물 옵션으로 보는 시장 방향, 그 다음에 합성 포지션으로 보는 시장 만기 구간, 그 다음에 1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 이것 좀 심층 분석하고요. 시장을 읽어가는 방법, 실전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본 12월 19일 시장 시나리오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다 오픈해서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듣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듣고 카이사르가 또 어떤 분들 그래요. 대충 듣고 나서 시장이 뭐 폭락하겠네, 폭등하겠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카이사르는 항상 어떤 기준선을 돌파됐을 때 상방으로 돌리고 어느 기준선을 하락했을 때 하방으로 돌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상방이다 하방이다는 그런 단어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선이 지지됐을 때 상방으로 가는 거고 이탈이 되면 바로 컷하고 하방으로 돌리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각자 대응을 꼭 하시고, 카이사르는 당일 매매로 끝내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성비, 그 다음에 손익비, 승률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꼭 숙지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오늘 주범은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내린 주된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계약 해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긍정 요인은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좀 긍정적 시그널을 주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태가 내일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인 여러분들 환율, 그 다음에 오라클 문제, 데이터 센터 투자 문제 이런 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내일 시장 체크리스트는 우선 본장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투자 철회 이슈 확대 여부, 그 다음에 외국인 반도체 순매수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환율 1,500원 지금 고공권에 있는데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일본 금리 인상 여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뒤에서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시장 기술적 분석을 간단히 하면 이미 기술적으로는 카이사르가 얘기한 부분을 전부 다 이탈했습니다. 요 화살표 부분을 보게 되면 후행 스팬이 캔들 깨면서 장대 음봉 났죠. 깨는 순간 숏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51선, 21선 모두 이탈한 상태로 반도체 지수죠. 급락을 했고,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을 요하는 그런 구간인데,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과연 갭상승해서 양봉으로 이 음봉을 말아버리는 그런 파동이 나오면 하락은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으나,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지금 위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쌍봉 개념이죠. 쌍봉을 맞고 중심가까지 이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V자로 반등을 하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면 이 중간지대를 받쳐서 올라가는 것이 상승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요. 만약에 오늘 양봉으로 올리면은 그나마 불씨를 좀 살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같은 경우도 지금 무너졌어요. 제가 무너지면 하방으로, 그렇죠? 십자에서 양봉을 나면은 계속 상승이 유지가 되는데 장대 음봉이 나서 깨져 버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쌍봉으로 지금 내려온 그런 파동이고, 이곳이 이제 50일, 100일선, 그 다음에 200일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100일선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50일선이 이탈이 됐어요. 원래 이탈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상승으로 가려면. 오늘 바로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왔죠. 100일선, 50일선이 저항되면 다시 어디다? 200일선을 향해서 내려오는 A, B, C파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 중립 구간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오늘 음봉을, 기준봉을 돌파를 못하면 숏으로 하방 공략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분석 똑같아요. 50일, 100일, 200. 이번에 여기 또 내려왔다는 건 좋지 않다. 원래 기본 조정은 100일선 맞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시장인데, 다시 와서 저항이면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되니까 조금 미국 시장은 기술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동향,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 강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강세. 그 다음에 지금 엔달러 같은 경우는 시대 이 고점에서 놀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 시장은 지금 1,500원대 구간에서 계속 이쪽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보다는 약세. 그 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화는 중립 구간에 있고 우리는 초약세 국면에 있고 위안화는 초강세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지를 않고요. 원래는 위안화를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관계성이 없어졌고 엔화도 관계성이 없어요. 우리만 지금 초약세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에서 1,500원을 돌파한다고 그러면 다행히도 위안화가 지금 강세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도 같이 약세하고 이게 다 같이 약세돼 버리면 상당히 우리 시장은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일본 금리 발표 여부에 따라서 이
1487원이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 동결을 해서 그냥 행보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강한 상승과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은 이 지표를 상당히 예의주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지수 분석해 드릴게요. 월봉을 내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내일뿐만 아니고 내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또 동시 만기일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BOJ 그다음에 만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4주차에 들어가는데 산타넬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앞에서 큰 폭의 조정을 하고 반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게 되면 우리 시장은 고점 대비 10%를 사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금요일 날 혹은 월요일 날까지 상당한 하락 압력을 받아서 혹시 15% 조정이나 20%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 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4200선 지난번 고점이죠. 이 자리를 쉽게 돌파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 선에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장에 80년대부터 해서 월봉의 이런 밴드를 상방으로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가기 위해서는 3700선 부분은 반드시 지지가 돼야 돼서 이런 파동이 돼야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하면은 어떻게 돼? 새로 이쪽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추슬해서 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이번 연도에 과연 3700선은 고수를 해서 내년도에 랠리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중심값은 일단 이탈이 됐고요. 4126포인트, 선물로 584포인트, 4.5포인트 여기 붕괴되면 하방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530선 전후, 많게는 여기 코스피 주봉이에요. 주봉의 21선 구간이 520선 전후까지 이게 올라오게 되면 530대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61선하고 121선 중간지대가 단기간으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만들어야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이 양봉이 세웠다 하더라도 위에서 오늘 갭 상승하면 매도로 대응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갭하락을 해버렸어요. 미국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이쪽 추세선을 깨져버렸고 여기 지지선도 다 깨버렸어요. 내일 당장에 대형 호재가 나와서 이 자리에 돌파하지 못하면은 추세는 계속 하방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20일선이 3,880선에 있죠. 이게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 3,900선. 그러니까 3,900선에서는 잡아야만이 랠리를 상승 랠리를 가질 수 있다. 이 자리가 이탈이 돼서 3,800 중반대라든지 혹은 121선 이 하단에 있는데 거기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이 고점을 돌파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쌍봉을 맞으러 오는 파동에 기나긴 조정이 행복,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행복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팬데믹 때도 무려 한 8개월 동안 행복 파동을 보였는데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다 무너졌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5일선 깨졌고 21선 깨졌고 그 다음에 일봉의 후행 스팬이 붕괴됐고 그 다음에 61선이 코앞에 돼 있고 61선은 지난번에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제가 반등을 할 거라고 했죠. 이번에 61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중간 정도 와서 4,000선 또 4,050선에서 만약에 무너진다고 그러면 121선까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파동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강한 상승의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행보 내지 하락 파동이 유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후행스팬 깨져서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죠. 이거 하이닉스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이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59만 3천을 돌파해야 새로운 영역의 상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행보 내지 기나긴 하락으로 점철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살아 있어요. 수급도 그렇고 지금 지난번 여기서 이탈 직전에 회생을 해서 후행스팬이 캔들을 지지하고, 그래서 매물대를 하방으로 놓고 지금 상방에 있기 때문에 상승은 유의하다. 그 자리가 102,600원이 된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랠리를 펼칠 수 있고, 이 자리가 부러지게 되면 급격한 조정이 전저점까지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삼성전자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 분석을 하면은요, 60분으로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합니다. 내일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하게 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만약에 그게 호재다, 악재다는 그 기술적 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일은 569.20에서 570.20 사이를 돌파를 못하면 계속 하방이고, 이게 돌파가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577선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방은 562선이죠. 오늘도 저점을 찍었죠. 561.70인데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전저점을 1포인트 이상 밀렸다가 저항이 돼버리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파동이 됩니다. 첫 번째 흘러내리는 구간은 갭으로 566.50 부분, 553.30 부분이 1차 지지선이 되고, 이 자리도 만약에 내려와서 또 저항에 밀려버리게 되면 546선까지 240분 중심가까지 흘러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보다 또 61선이 있어요. 548선 정도가 61선이기 때문에 내일 한 방에 여기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지금 헤드가 되고 이 폭만큼 내려와서 반등을 하고 다시 무너지기 때문에 548선 6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크게 확장이 됐다가 점점 좁아지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분출이 돼서 상방으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하방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20분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상방에 대한 추세선은 이탈이 됐고요. 지금 이 상방에서 우측으로 빗각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구간은 558선 정도는 뭐 한 번은 지켜질 수 있는데 재차 562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의 방향성은 위쪽으로 574선, 밑으로는 560선 붕괴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분은 지금 직전에 와 있어요. 내일 후행 스팬으로 캔들을 지켜서 위쪽으로 올라타느냐 아니면 곤두박질 치느냐, 그런 구간이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0분은 이미 다 깨져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내일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탈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십자파동에 아침에 만약에 보합을 시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합권이 시작하면 바로
시초가를 지지해서 이렇게 뿜어내야만이 양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꼭지점 570.90 부근이에요. 570.90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570에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569선에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이 부근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바로 이렇게 쳐올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돼야만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하방에서 시작했을 때는 하락으로 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봉으로 보면 이 562선이 어떻게 되면 3 바닥권이죠. 여기를 부러지는 순간 밑으로 61선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주봉 중심값 이탈했고 571선 오늘도 확인하고 또 무너졌죠. 내일 558.60이 이탈되는지 여기까지 내려가는지 이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부러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친다고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60일 548선이 61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쓸려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반대로 571선이 돌파가 되면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은 뭐 분석할 게 없고요. 시장을 읽어가는 방법. 오늘 카이사르가 상방은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포인트 또는 5포인트에서 양봉 발생하면 무조건 매수를 하자. 컷은 0.2 이렇게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고, 시초가 지지 30분 동안 계속 지지하면 상방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방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데 567.50에 21선에 한번 매도 대응하고, 오늘 매도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청산하고 다시 올라갔죠. 570.20 부분에서 추가 매도를 하자. 컷 2포인트니까 이 자리에서 매도했을 경우에 오늘 하방으로 또 다시 한번 수익이 난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우 자신 없는 파동인데 오늘 시나리오 전략은 거의 맥정 구간에서 대응이 잘 돼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옵션으로 시장을 읽는 방법 보면 아침에 저점에서 이 2.0 부근에서 저점 콜옵션을 찍고 여기서 매수가 됐을 때 상방으로 분출을 했고, 백색선을 지지를 했으면 계속 추가 상승을 하는데 이탈이 되면서 제가 없애버리라겠죠. 이탈이 되면 빠져나와라. 쌍저점에서 다시 반등을 했고 백색선 저항에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백색선이 매우 중요하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시세를 줬지만 백색선 돌파를 못했죠. 곤두박질 쳤고 다시 올라가서 쌍저점에 분출 시세를 주었어요. 그렇죠. 분출 시세를 줬다가 조정 파동에 매수를 2.20이 붕괴되면서 또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십자 파동에 백색선이 2번 정도 위아래로 했는데 풋으로 10배, 콜로도 상당 부분 큰 수익을 주고 나서 동시효과에는 숏포지션으로 만기 결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오늘 어떻게 시초가 시작해서 마이너스 3에서 5포인트 구간, 양봉 나온 매수 구간, 그 다음에 570선 매도 구간, 그 다음에 쌍저점 매수, 그 다음에 569선 돌파해서 오늘 종가 고가로 갈 거냐 아니면 십자로 갈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음봉 났을 때 매도해서 시초가 정도에 청산하는 전략. 그래서 오늘 매수와 매도와 쌍봉 매도와 매수와 이런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만기 지수도 그 구간에서 오늘 만기가 펼쳐져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만기 지수는 제가 몇 시 12시에 만기 지수를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566.29 요 부분이 38선이다. 이게 외국인 오늘 이 구간에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568.40 이상까지 갔다가 막판에는
566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565.65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38선보다 약간 밑에 요 하방 포지션이 금투가 들고 있어서 오늘 위에서부터 곤두박질 쳐서 또 금투 영역으로 들어가는 만기가 펼쳐지고 마감이 됐다. 요즘 보면 위클리 옵션을 특히 금투가 끼어드는 날이 지금 빈번히 발생을 하면서 특히 3시 이후에 금투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흐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도 매매에 있어서 좀 취약하고 금투가 프로그램 매매를 동반한 파생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년 1월달 합성 포지션으로 방향을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이게 5일 전, 6일 전, 7일 전 이렇게 쭉 했는데 계속 590선 내에는 막혀 있다고 그랬죠. 계속 막혀 있다. 2월물도 막혔고 3월물도 뭐 600선 내에. 그래 정구점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파생에서의 합성 포지션을 쥐고 있고 2월물 같은 경우는 520선, 3월물은 밑에가 아예 없어요. 지금 뭐 만약에 폭락이 오면 엄청난 하락도 예측이 된다. 이런 포지션을 들고 있고 1월물은 지금 현재 550선, 587.50 요 사이를 지금 만기 예측 구간으로 선두 세력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550선 전후가 이탈이 돼버리면 538, 522, 507선까지도 합성 포지션으로 하방으로는 크게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550선 내가 만약에 악재가 나더라도 548선이 61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찍고 꼬리 달고 올라오는 550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그나마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만약에 내일 조금 안 좋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데 오늘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장 본장에서 안 좋고 내일 만약에 BOJ 일본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만약에 엔캐리 자금 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동반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상당히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 지수는 지금 계속 40,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평이한 지금 옵션 그런 구간이다. 약간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월물 초 구간에서는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그런 구간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내일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50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60, 70, 80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옵션을 양매수한 사람들도 큰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러나 내일 만약에 변동성 지수가 역으로 줄어드는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로 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은 반대로 변동성 지수는 40 근처로 내려가면서 내일 엄청난 양풀이가 확 죽어나가는 그런 파동이 되니까 내일 장중에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원화 1,500원 돌파 여부라든지 일본 금리 여부, 그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주체별로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포지션이 오늘 조금 이상하긴 해요. 지금 외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계속 쥐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수급으로 보면 지금 콜 매도를 지금 일부 많이 하고 있는데 수급이 상방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미결제 세력은 뭐 587에서 547 구간에 지금 양매도를 해서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개인은 상방, 금투는 540 이하, 기타 법인은 550 이하 이렇게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보니까 오늘
조금 빅딜이 있었어요. 보니까 2월 물에 600물에 1,500 계약, 그래서 36억 정도, 그 다음에 575에 48억, 그래서 84억이 지금 콜옵션에 누군가는 매도를 했고 누군가는 매수를 했죠. 매도와 매수 빅딜을 했고, 풋옵션 쪽으로는 540물에 18억, 그 다음에 590물에 13억. 이 2월달 걸로 했습니다. 2월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오늘 매도로 잡혀 있는데 이 매도가 이원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지션 지금 상방으로 잡아 있는 게 일부 2월물 쪽으로 포지션을 쥐고 있고, 그 나머지는 1월물에 숨은 다른 쪽으로 해지를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 옵션도 이제 해지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위클리를 지금 보게 되면 위클리 옵션이에요. 이게 위클리 만기 위클리가 상당히 하방으로 크게 열어놨어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상방으로 누군가가 빅딜 하방으로 위클리로 또 했지, 이런 파동으로 엮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2월달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제외하고, 위클리 쪽으로는 위클리 만기 분석을 하면 내일 562.50이 만약에 이탈이 돼버리면 기본 555선으로 가는 파동이 첫 번째고, 만약에 여기도 부러지게 되면 최대 542선까지도 지금 쥐고 있다. 그리고 여기를 뺀다 하더라도 547.50까지, 이게 61선이거든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으로 보면 내일 562.50이 이탈이 되면 55, 56, 8선까지 위클리 쪽으로는 지금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콜 매도가 많다든지 풋을 해지로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긍정적 시그널로 미국장이 상승을 하고 모든 게 좋은 시그널로 흐른다고 그러면 내일 상방은 어디까지? 575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게 되면 요 구간이고요. 여기 563.88인데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여기는 이제 562.80인데 이게 자세하게 뜯어보면 563.88이 된다. 이 자리에 이탈을 되면 이런 순서로 내려가게 되고 최대 여기까지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되고, 위쪽으로 568.10이 돌파가 되면 이런 순서대로 최대 575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시고, 분명히 카이사르 상방이다 하방이다 얘기한 게 없어요. 내일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저는 하방 공략을 할 겁니다. 그 대신 568선 코스피 200 다시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상방으로, 그러면 선물 지수는 569선에서 570.90이 되겠죠. 이 자리를 돌파되면 상방으로 돌립니다. 여기 돌파되기 전까지는 하방 공략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상방 하방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그 구간이 돌파가 되면 상방으로 돌릴 것이고, 아니면 하방을 먼저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분석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야간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첫 번째 570.90하고 561.70 오늘 요 구간이죠. 요 570.90을 돌파하면 여기 갭 메꾸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61.70이 붕괴가 되면 갭 메꾸는 구간까지, 만약에 폭락이 되면 61선까지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BOJ 금리 시나리오 전략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파급 효과, 요약, 우선 시나리오 A, 인상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동결을 했을 경우, 여러분들 뭐 쭉 읽어 보시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이제 뭐 얘기할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시나리오 확률, 지금 인상이 기정사실이면 발표 직후에 재료 소멸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급등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내일 아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인상 시 글로벌 파장,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이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선물시장이다. 단기 체크. 외국인 현선물, 원화 변동성 지수, 신용 스프레드, 그 다음 반도체 대형주, 수급이 내일 시장이 상방으로 급등으로 가느냐, 좀 두들겨 맞는 그런 파동이 되느냐, 요거 단기적으로 이거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체크 능력이 없으면 그냥 구경을 하고 계세요. 그럼 카이사르가 장중에 어느 선 이탈이 됐으니까 하방, 만약에 돌파됐다 그럼 상방,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업종별 영향, 그 다음에 동결시 파급, 그렇죠? 동결시 파급, 그 다음에 당일 발표 5분 체크, 5분 동안에 내일 아마 발표가 보통 이제 12시 기준인데, 늦게 되면은 1시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전에 보면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보통 발표가 됐는데, 이제 1시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회의가 길어지면. 내일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상 쪽으로 뭐 얘기가 됐는데 또 뭐 몇 명이 뭐 반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인상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 사이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발표하고 5분 동안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수가 막 급등락을 한 다음에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거 쭉 읽어보시고 이대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원 분들은 내일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시나리오 전략을 제가 한 상방으로 크게 두 자리, 하방으로는 내일 승부 한 자리밖에 없을 가능성이 커요. 한 자리하고 붕괴 매도하고, 내일 아침에 디스코드로 해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내일 BOJ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디스코드로 바로바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를 좀 열어 놓으시고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